회사,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마케팅이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Cosmos Pirates. 네, 눌러놨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케팅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제 마케팅에 고민을 많이 해오셨고 식견이 있으시다고 생각하는 두 분을 모셨는데 두 분 간단하게만 형부터. 저는 그 예전 영상에 한번 나왔었고. 저는 저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천재 마케터? 찬영이가 마케터로서 흥미로운 경험들을 몇 가지 했잖아요. 그 중에서 기억 남는 거를 기억에 남는 했던 프로젝트는 다 기억에 남긴 하거든요. 가맥축제라는 축제를 네. 그 온라인 마케팅을 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왜 기억에 남냐면 첫 번째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네. 프로젝트를 진행했거든요. 원래 군대 입대하고 휴가를 나갔을 때 제가 이제 평소 알고 있었던 추진위원회의 네. 핵심 분한테 제가 먼저 제안을 했죠. 그래서 가맥축제에 필요한 게 이런 마케팅이었는데 네. 이런 것들 해보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그게 받아들여졌고 제가 직접 또 팀을 직접 꾸리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직접 운영을 해서 네. 실제 방문객이 많이 늘었던 성과가 사실 엄청났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 그게 엄청 좀 유명했던 성과라서 저도 그 얘기가 엄청 인상적이었는데 맞아. 주니어도 아니죠. 학생 군인으로서 그 정도 성과를 내는 게 진짜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좀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일단 마케팅이라는 큰 주제 아래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그래서 회사,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마케팅이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저 개념까지 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네.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게 마케팅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고, 마케팅이 뭔가. 네. 맨 처음에는 마케팅을 제가 접했을 때가 뭐 2009년도에 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경영학의 이해 뭐 이런 수업들 막 교양 들으면서 네. 마케팅의 이해를 막 이것저것 배우는데, 그때 이제 제 아주 작은 시각으로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광고, 그러니까 홍보. 그러니까 홍보 광고도 되게 큰 범위고, 그 TV 광고, TV CF 이런 거였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진짜 제일기획이나 네. 막 되게 유수의 그 맞았죠. 유명한 광고 대행사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크리에이티브들을 통해서 막 국민들이 열광하고 네. 실제로 매출이 막 올랐다는 등 뭐 이런 신문까지 기사들을 막 접하면서 되게 매력적인 그런 분야 처음에는 생각했었고, 나중에는 이제 점점 이게 미디어도 변화하면서 광고의 수단도 여러 가지로 변화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TV CF에서 이미 뭐 SNS나 유튜브나 이런 쪽의 컨텐츠를 전달하는 쪽으로 왔다고 생각해요. 결국에 이제 파급력의 문제인데, 하여간 뭐 그러면서 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엄청 혼란스러웠던 때도 있고, 어느 순간에 마케팅 주변에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 진실되게 하면 괜찮은데 그 윤리라 해야 되나요? 직업 윤리를 어기고 네. 사실 아닌데 맞다고 하는 그런 네. 허위 광고들도 많잖아요. 많죠. 그게 엄청 문제죠. 그런 거를 실제로 뭐 업에서 겪고 막 많이 사례도 알면서 좀 마케팅이 싫어졌던 적도 있었고, 근데 뭐 결국에 마케팅은 부스터 역할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고, 다만 프로덕트에 대한 거짓이 없어야 되는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저도 생각을 해서 가치를 높인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있는 가치를 엄청 잘 전달하는 네.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경영학과 출신인데 저도 이제 경영학과에서 맞아요. 마케팅을 배웠는데 교수님이 해주셨던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이제 마케팅은 사기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약간 그렇죠. 무슨 풍자하듯이. 맞아요. 네. 저는 좀 그게 싫었어요. 성향상. 제 성향 처음에는 그래서 저는 원래 광고쟁이가 되고 싶었거든요. 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약간 예술가처럼 느껴지면서 광고를 만들어서 막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해가지고 네. 막 구매까지 이루어진다? 되게 무슨 막 예술, 하나의 예술 진짜 영역처럼 저도 거의 매료가 됐다가 네. 대행업의 좀 한계도 많이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제 성향 차이기도 한데, 대행하는 거는 저는 뭐 나쁜 건 아니고 네. 그쪽에서 못하는 파트를 하는 게 이제 본질인데, 이제 간혹 이제 클라이언트들의 되게 막 네. 무조건적인 그냥 이렇게 해, 혹은 이게 아닌데 사실이 아닌 거를 막 과장하라고 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을 수도 있고 네. 하니까, 그런 걸 보면서 좀 이거는 내가 안 되겠다. 네. 근데 PM을 오게 된 것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케팅도 관심은 있었으나 네. 고민이나 관심을 계속 가질 뿐이지 네. 마케팅 쪽으로 제가 안 가게 된 이유도 뭐 그런
그런 현상들이라 해야 되나? 네. 사실 프로덕을 더 좋게 만들면 네. 뭐 어떤 고수의 마케터 분들이랑 같이 하면 되는 거니까 네. 내가 그거를 프로덕을 속이면서까지 하고 싶진 않았고 네. 근데 그런 사례들 많이 봤었어.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마케팅이라는 직무가 진짜 매력적인 직무라고 매력적이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케터를 꿈꾸는 경우가 많잖아요. 상대적 비율이. 이유가 왜 꿈꿔요? 이제 이유가 몇 가지 있을 텐데 일단은 첫 번째는 엄청 효과적으로 나의 생각을 남들한테 퍼뜨릴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게 엄청 매력적인 것 같고 좀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격화시키는 게 아니라 마케팅도 엄청나게 범위가 넓잖아요. 이게 뭐 바이럴도 있고 아니면 콘텐츠 마케팅도 있고 퍼포먼스도 있고 이런데 상대적으로 그 주니어 레벨 때나 대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실무 중에서 마케팅 직무가 좀 접근성이 쉽지 않나. 그래서 실제로 인턴이나 아니면 현장 실습생들을 뽑을 때 마케팅 일을 거의 많이 시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과나 문과나 뭐 이분화하기는 좀 그렇지만 문과 쪽 우리나라 그 교육 생태계에서 문과에서 이제 이렇게 오다 보면은 뭔가 이제 공기업이냐 뭐 사기업이냐 큰 갈래들 막 이제 취업을 할 거냐 창업을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갈래들을 이제 선택지가 있는데 하다 보면은 이제 사기업을 간다고 하면은 네. 이제 어느 직무를 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 많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문과 쪽에서 폭을 그렇게 다양하게 막 세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런 자기 표현에 대한 욕구가 네. 강한 성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제 마케팅 쪽에 아까처럼 네.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뭔가 틀에 박힌 업무는 아닐 거라는 네. 생각 때문에. 생각이 있죠. 그래서 아마 마케터 쪽으로 점점 관심도 가지고 멋있다 생각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현실은 어떻죠? 기획이 들어가잖아요, 보통. 제품을 뭐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한다는 거. 네. 그리고 우리가 실제 접하는 것들은 키워드 광고나 아니면 어떤 뭐 디스플레이 광고나 이런 것들은 광고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강렬하게 느끼고 넘어가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강렬하게 느끼는 거는 어떤 배민의 네. 마케팅이라든지 사실상 어떤 브랜딩에 특정한, 가까운. 이슈가 된 마케팅을 굉장히 뇌리에 깊게 익숙해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케팅 현업에 이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제 가는 분들은 그 환상에 젖어서 내가 이런 걸 해야지 하고 갔는데 막상 하는 일은 이제 좀 다운돼 있는 그쵸. 반복적인 업무들이 좀 많고 그래서 현타가 실제로 오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 제 지인도 최근에 이제 지역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서울로 넘어와서 대행사도 가보고 인하우스도 갔는데 결론적으로 자기는 마케팅이 맞지 않다 하면서 다시 내려가는 슬픈 얘기지만.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실제 아까 말했던 네. 조작이라든지 얘들 평점 조작 막 이런 프로그램들을 실제 내부에 쓰고 있대요. 그러면 진짜 회의감 많이 느끼죠. 그런 것들을 어떤 조작하는데 일조하는 듯한 생각이 드니까 이제 아예 여기를 떠나버리고 싶어 하는 그런 사례가 좀 그러면은 많아요. 저도 그렇고 찬영님도 그렇고 현범 형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느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된 작업이라고 느껴지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러면은 마케팅을 하는 경영진이나 아니면 실제 실무의 마케터가 되겠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자세로 이거를 임해야 될까요? 마케터로서. 너무 어려운 그거다. 근데 사실 아까 처음 나왔던 질문이 마케팅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켓이라는 어떤 제품이든 서비스든 거기에 어울리는 마켓에 어떤 자리를 잡게 하는 그 역할이 마케팅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잡게 한다는 게 뭐 많은 사람들을 알릴 수도 있고 네. 또는 어떤 부가가치 창출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기준마다 좀 다르겠죠. 근데 질문이 뭐죠? 그리고 실제 이제 마케팅에 대한 어떤 네. 인식 자체가 아까 현범 형이 말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어떤 조작이다. 아니면은 실제 사례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작까지는 아니라도 부풀림까지 가는 과장 거. 광고 네. 어떤 그런 것들이 부풀림까지는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 형도 그랬잖아요. 그 뭐 실명 삐 처리해서. 그래. 네. 지인분이 가게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그 키워드 마케팅이나 이런 네. 바이럴 마케팅 제안을 받았대요. 제안을 받았는데 이번에 진행을 실제 했어가지고 네. 그 성과에 대해서 한번 좀 궁금해가지고 도저히 자기 납득이 안 가니까 네. 저한테 이제 물어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타겟팅으로 한 키워드들이 실제 검색량은 10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전혀 그냥 교묘하게 내가 이거는 당연히 보여지잖아요. 그 검색량이 적으니까 상당 노출될 거고. 당연히 노출될 거거든요. 그런 형태로 이제 제안을 하고 실제 여기서는 어그러지는 게 네. 많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다단계라는 단어 우리 지금 들으면 엄청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다단계. 네.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다단계라는 거 자체도 바이럴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다단계 방식이 원래 그렇게 잘못된 방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래 그 본질적인 그 의미. 네. 근데 이제 그게 악용되는 사례들이 많고 사기가 실제로 사기로 이게 맞아요, 수법처럼 하나의 다단계를 쓰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처럼 어떻게 보면 마케팅, 뭐 바이럴 마케팅 이런 것도 그런 안 좋은 사례 유적 경험이라고 치면은 네. 그 경험하다 보니까 마케팅에 대한 되게 부정적인 마케팅은 되게 뭔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물론 이제 소수의 잘하는 분들이나 네. 직업 윤리를 항상 가져가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경험을 많이 했을수록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근데 아까 그 형이 말했던 부분이랑 연이어하면 우리들도 네. 사실 많이 똑똑해지고 있잖아요. 아, 이게 좀 그런가? 그렇죠. 그러니까 똑똑해져야 되죠. 머리가 크고 있죠. 네.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쵸.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네. 굉장히 똑똑해지고 있고 굉장히 바뀌는 트렌드에서 마케팅도 엄청나게 변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도 뭐 배민 같은 거 혹시 네, 뱀이 많이 쓰죠. 주문할 때 본인만의 방법이 있잖아요. 아, 저는 보통 가까운 순으로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평점을 쭉 본 다음에 괜찮은 가게를 골라요. 그렇죠. 예를 들어 네. 뭐 자기만의 방법이나 아니면 어떤 추천받는 방법들이 있는데 네. 그만큼 쏟아지는 정보 안에서 유의미한 정보다 고르는 기준들이 네. 좀 알기 쉬워졌어요. 마케팅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네. 실제 이 기존에 해왔던 마케팅 방식들이 네. 이 사람들한테 이제 좀 걸러지기 시작한 거죠. 우리 예를 들어 SNS 광고도 처음에 엄청나게 열풍이 불었다가 지금은 이제 SNS 사기 뭐 이러면서 그거 엄청 많죠. 예, 그 뒤로는 이제 사람들이 불신을 잃으면서 이제 좀 좋은 나한테 어울리는 제품이나 이런 것들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마케터 입장에서도 네. 이제 네. 과장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하면 좀 안 먹히기 시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비자가 실제 알 수 있는 그 진실이나 아니면 네. 평점이나 아니면 어떤 검색에서 나오는 정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네. 후기라든지 그런 것도 조작이 가능하니까 사실 그런 게 아직까지는 영향을 끼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도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좋아야 살아남는 시대가 온다는 게 그죠? 네. 그래서 프로덕트가 더 그쵸. 중요해질 본질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아요. 오는 거고. 네, 지금 제품의 본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그 미생에 보면은 미생 초반쯤에 장그래가 슬리퍼를 파는 그 씬이 있어요. 맞아요. 그 장면이 굉장히 생각이 나는데 왜 생각이 나냐면 장그래가 이제 이 슬리퍼는 실내에서 이제 실내 사무원들이 신는 전투화입니다 이 말 하면서 모두를 감탄시키잖아요. 신입사원이.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마케터로서 하는 언어로 내뱉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과장이나 부풀림보다는 이 제품의 가치를 발견해서 그 가치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닦아서 보여준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현 시대에 오래 지속 가능한 브랜딩과 결부할 수 있는 마케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좀 방금 그 사례를 그냥 분석을 해보자고 치면은 이게 그냥 잘된 마케팅, 카피라이팅이라고 치면은 컨텐츠를 짤 때 예를 들면 그런 거가 되겠죠? 실내화를 누가 신을 건가? 뭐 학생도 신고, 직장인도 신고, 수많은 사람들 신고, 저희도 지금 신고 있고 네,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장그래가 그때 당시에 표현을 했던 방식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뭔가 자기가 경험했던 또 사례를 빌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되게 몰입을 해가지고 사보고 싶은 욕구가 드는 문구를 뽑아냈다. 이 프로덕트가 가진 본질이나 뭐 아까 마켓도 여러 가지예요. 사실은 마켓을 여러 가지. 테스트해봐야 되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한 거랑 다른 마켓으로 갈 때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걸 이제 테스트를 마케터분들이 하시겠죠. 원래 이 기획은 이렇게 됐으나 이걸 계속 해봤는데 시도가 없으면 또 뭐 저런 데도 테스트를 해보고 이 가치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마켓을 찾고 막 점유율을 늘려가는 쪽으로 이제 가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게 마케터일 수도 있겠다. 그 실제 이제 요즘에는 대행들이 많이 규모가 외도 줄어들거나 중요성이 좀 많이 줄어들고 네. 인하우스 형태로 가져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이유도 사실 더 좋은 제품에 대한 욕구 아니면 더 좋은 서비스에 대한 욕구 그게 있어서 그래요. 대행사는 사실 인하우스에 있는 마케터보다 고민을 덜 할 수밖에 맞아요. 없거든요. 그건 물론 어쩔 수 없죠. 안 그런 대행사도 있지만 그런 구조적으로 대행사가 어쩔 수 상대적으로 없죠. 적으니 구조적으로. 네. 그래서 오히려 여기 안에서 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고민하는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때가 좀 더 많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 프로덕트에 대한 이해라고 아까 쳤을 때 네. 그걸 굉장히 짧게 이해해야 돼요. 대행업은 뭐 동시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돌아갈 확률도 높고 네. 그거를 가지고 뭔가 빨리 브리핑 들어서 빨리 어떻게든 크리에이티브 뽑아내가지고 기한 내에 뭔가를 빨리 완성해야 돼서 클라이언트를 만족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대행업이 하는 일이
결국 돈이 클라이언트에서 나오니까 네. 만약 인하우스 마케터라고 치면은 여기서 낸 성과가 고객한테서 나온단 말이에요. 매출이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성장하는 건데 이쪽에 대행사의 뭐 어떤 계약 사항에 따라 달라서 매출이 오르면 또 수수료, 커미션 같은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클라이언트의 그 의뢰 비용으로 운영되는, 그러니까 구조적인 이미 상황이 대행업이 좀 어려운 환경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행업이 좀 효과를 봤다고 전 생각을 하는 게 TV, CF나 이런 매스미디어 광고라고 치면은 진짜 크리에이티브 영역이긴 하거든요. 15초 안에 모든 걸 표현하는, 뭐 지금도 같긴 하지만 요즘은 좀 더 아까처럼 소비자들이 똑똑해져가지고 네. 정확한 팩트나 이런 걸 요구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인하우스에서 이걸 계속 테스트해가면서 어떤 문구가 더 효과적일지 혹은 네. 어떤 뭐 크리에이티브를 계속 막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라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행업이 잘못됐다, 뭐 인하우스가 좋다 이런 느낌보다는 네. 인하우스가 계속 주류처럼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해야 되나? 마케팅이. 마케팅과 브랜딩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저는 사실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